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드릴게요.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히읗입니다. H입니다.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 이현주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오재욱입니다. 와우.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 예. 진짜 저 예상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희 바닥에 이제 TMI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이놈의 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 근데 어제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팀에서도 막 다 막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기대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가 저희 될지. 팀원들이 끝나고 너무 재밌다고. 감사하네요. 네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진짜 무슨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막 봤대요. 그래요, 맞아요. 가공한 거 없습니다. 네. 네네네. 뭐 이렇게 우리 오 대표님은요, 그 뭐라 그러나죠? 조미료라고 그러나요? 이런 건 안 풀고 투머치 터커예요. 그 대단하신 거죠. MSG 없이 손맛으로만. 손맛으로만. 올가닉합니다. 기대돼요, 기대돼요. 자,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27살. 약간 네. 27은 진짜 좀 이렇게 피어나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설레는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때. 아 그렇죠. 그러네요. 저는 그때 아직도 이제 런던에서 정신 못 차리고 수많은 국적 여자들과 아, 화목하시죠? 글로벌리제이션. 화목한 거 맞죠? 그러니까. 화목하죠. 그래요. 그런 거. 예, 결론이 좋으면. 그럼 지난 됐지.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뻘짓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 남자들은 언젠가는 다 풀어야 될 뻘짓에 대한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저도 뭐 얼추 다 총량 다 네. 풀어내는 것 같아요. 예. 예. 소진해야 돼요. 소진해야 됩니다. 우리 배우 한석규는 그거를 제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비?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서 모든 남자의 가슴 속에 제비가 살고 있다. 그 제비. 약간 시적이죠. 나발나발 하는 거죠. 시적인데 좀 가볍네요, 왠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오늘 이걸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저는 강력하게 이거 일부가 있습니다. 아래 연관 동영상이 뜰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 대표님의 그 성장 과정을 짚어보다가 그냥 서론에서 끝나버렸죠. 그쵸. 설원도 딱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리쿱을 하면 요약 정리를 하면 대학 시절 구도자의 삶. 네, 그렇죠. 방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낚시하다가 그래서 돌로 막 고기를 때려잡은 우리랑 같이 매운탕도 끓여 먹고. 어디라 그러셨죠? 청평. 청평. 네, 와. 너무 아름다운 도시죠. 네, 그랬다가 장교 시절을 거쳐가지고 또 굴지의 상사, LG 상사, 거기서 신사업 개척, 또 중국, 그다음 또 골프존의 또 이 사내 정치에 휘말려서 아니에요. 사내 정치라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분이 좀 약간 이렇게 일탈이었죠. 그분의 문제였죠. 아. 네, 한 명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옆에서 이제 겪은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중국 사업 개발 경력을 거쳐서 다시 SBS 컨텐츠 허브에서 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부터 한번 얘기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골프존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SBS 콘텐츠 허브로 옮겼는데 SBS 콘텐츠 허브는 그룹에서 이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SBS에서 이제 방송하는 콘텐츠들을 그 요새 문제가 된 그 웹디스크 그런 곳 있잖아요. 예, 거기 다 유료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방송사에서.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곳에 판매하기도 하고 케이블 방송사 같은 곳에 이제 전송권 또 이제 그러니까 재방권 이런 것들 판매하기도 하고 해외로도 이제 수출도 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해외랑 공동 제작이라든지 뭔가 좀 합자 법인을 세운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콜라보가 있을 때도 이제 그 회사가 담당을 하는 그런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거의 핵심적인 자회사네요. 솔직히 핵심적이라고 하면 SBS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SBS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SBS 컨텐츠 허브가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두 파트가 다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사업을 담당하는. 예, 그냥 사업 담당 자회사. IP 라이센싱이랑 그쵸. 예. IP 판매니까. 뭐 파생 상품을 가끔 가다가 이제 제작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주 인기 있었던 별의 송그대 같은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천송이 귀걸이 네네. 이런 것도 아. 만들어서 예, 중국의 그 타오바오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예, 물론 이제 시범 삼아 이제 신사업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저는 이제 중화권 중화권. 네, 중화권의 사업 개발 담당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처음 맡은 일은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신 업무가 대만이 한류 콘텐츠 이제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의 수출 시장으로서는 거의 그 탑3 안에 드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 여전히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있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어, 예, 그래서 네네. 대만에서 꽤 많은 양과 금액을 수입을 하시기 때문에 음. 대만 담당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업이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예, 그걸 이제 제가 네. 배우기 위해서 맡아가지고 제가 수출했던 작품이 상속자들 그리고 별의 송 그대, 예, 그리고 런닝맨, 그리고 음악 채널 같은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들 몇 개,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한 편. 그래서 그럼 그 클라이언트들은 거기 현지 뭐 이렇게 방송국인가요? 네. 그러니까 대만은 전송권 시장이 따로 있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라인이 거기 메신저 점유율이 이제 80% 넘어가면서 라인 TV가 이제 새로 서비스되면서 전송권 시장이 조금 커지고 이제 로컬 기업들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이제 또 전송권 플랫폼이 생겼어요. 하지만 원래 대만은 중국 거. 중국의 요구트도나 이걸 그대로 다 언어가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히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전송권은 그렇고 이제 방송권 쪽에서는 케이블이 거기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수준의 그런 어떤 영향력과 이걸 저걸 가지고 있어요, 커버리지를. 그래서 케이블 방송사 중에 한류 콘텐츠를 취급하는 이제 뭐 팍스라든지 세 군데 그 채널이 있는데 주요 채널이 네. 주로 그곳들에다 판매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단가는 좀 낮지만 좀 쏠쏠하게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 DVD까지 같이 취급하는 대만의 이제 DVD 전문 업체, 예, 그런 데들까지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판권 수출이고 부가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논의되다 말고 네, 몇 달 안 했어요. 한 4달? 3달? 네, 그 정도 대만을 맡아서 하다가 재밌었죠. 네, 대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때 런닝맨이 중국판으로 제작되는 계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약이 됐다라기보다는 합의가 되고 딜 메모를 체결하자 여기까지 딱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런닝맨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런닝맨은 한국판 런닝맨이 중국의 이제 중국판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요쿠에서 허이 요크 투도 예. 합병됐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인기 순위 예능 인기 순위 탑10 안에 거의 항상 랭크됐어요. 한국판이. 네. 예. 그러니까 자막을 이제 중국 분들이 붙여서 이제 올려놓으면 그게 그렇게 인기가 예. 그러니까 레전드였죠. 로컬의 수많은 예능들을 다 제치고. 그 런닝맨 멤버들이 옛날에 한창 때는 중국 가면 거의 공항이 마비되고 막 대박이죠. 장난 예, 아니었죠. 지금도 인기가 네, 네. 예, 엄청나시고 영화에도 막 출연하시고 런닝맨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중에. 대박. 예, 그래서 그 런닝맨이 이제 중국판을 만들자. 이제 당시에 예능 포맷을 중국 애들이 사고 공동 제작식으로 한국 제작진이 참여하고 이게 좀 있었죠. 예, 붐이 좀 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런닝맨 판권 딜이 왔다 갔다 할 때 중국의 정말 메이저 위성 방송사들이 진짜 줄을 섰어요. 와. 예, 서로 막 이제 돈 보따리 싸고 들고 갈게 우리한테 주라 이런 분위기. 예, 그래서 그게 워낙 큰 프로젝트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딱 선정이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거 중국말을 잘하고 사업적으로 좀 더 이게 역량이 있는 친구가 좀 더 필요하다 사람이. 그래서 기존에 맡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인원이 모자라다. 그래서 이제 너 대만 맡지 말고 너도 중국 여기 합류해. 아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저는 맡았던 역할은 이제 계약서 딜메모와 계약서에 어떤 이 초안 잡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변호사분이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짜고 그리고 저거 의전 예, 윗분들끼리 공산당 높으신 분들이랑 예, 우리 그룹의 높으신 분들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예, 그런 쪽에서 조금 역할을 하고 예, 런닝맨이 이제 또 공동 제작이 들어가게 됐어요 실제. 와우. 그러니까
다른 예능 포맷도 사겠다. 아. 예, 그러니까 중국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런닝맨이 너무 히트를 치니까 음. 예, 현상급 컨텐츠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아. 런닝맨 때문에 중국에서 무슨 뜻이에요? 현상급이라는 게 신드롬급이다라는 말이. 현상. 예. 페노미널한. 예, 거죠. 그렇죠. 딱 그거죠. 예, 네, 제가 네. 영어를 못해서 예, 알아는 들어요. 현상급 컨텐츠를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어떻게? 现象级的内容, 와우. 现象级的节目. 예. 제무. 예, 제무. 예. 제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워낙 공전 히트를 치니까 중국의 광고주들, 방송사 관계자들이 한국 거다 하면은 관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차사와 짝, 예, 이런 방송 예능 포맷들이 또 중국 방송사들의 러브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국 쪽 사업을 할 만한 인력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행운이었죠. 이제 저한테 우차사를 맡아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졸지에 중국에서는 예, 한국 측 프로듀서다 이렇게 이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방송 콘텐츠를 해본 적도 없고 뭔가 제작에 참여해본 적도 없는데 사실 프로듀서의 역할은 사업 쪽이 되게 많긴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한류 열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운이었죠. 네, 그래서 역량이 안 되는데도 한국 측 프로듀서로 이제 중국판 우차사의 공동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이때가 대표님 2015년? 14년. 14년 그때죠. 14년 말. 예. 그때죠. 지금 14년 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중국판 짝. 짝. 예. 그래서 우차사 또 해봤다고 또 짝땐 또 제가 조금 안다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다가 또 많이 혼났죠. 쥐뿔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거를 또 저 스스로도 나중에 반성했고. 근데 SBS 컨텐츠 허브가 1년 정도밖에 안 계셨네요. 네.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네. 아주 정말 운 좋고 정말 재밌는 일이잖아요. 네. 왜 그걸 좀 또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뭔가 DNA의 창업과 뭔가 사업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하고 싶고 내 사업을. 근데 이제 SBS 컨텐츠 허브로 이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건 중국 쪽이고 한류랑 연관된 뭔가 해외 사업인데 방송 콘텐츠가 너무 매력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물론 여러 가지 뭐 반도체며 뭐며 있지만 이 예능, 그러니까 한류, 그러니까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기에 너무 좋은 로우 머티리얼이다, 사업 아이템이다라는 네. 생각이 진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방송사 쪽이 솔직히 티오가 많지가 않아요. 방송 쪽이 사람을 잘 안 뽑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행운을 놓치면 안 된다 해서 SBS 들어갔던 거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당시 한류의 그 흐름을 타고 여러 업체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는데 SBS 컨텐츠 허브가 다 소화할 수 없었어요. 담당 인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솔직히 협의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알짜인 걸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기준을 놓고 이제 협상조차도 이제 말을 트는 것부터도 굉장히 높은 허들이 있었어요. 갑이죠, 갑. 근데 이제 저는 사업 기회를 항상 보고 모든 사람한테 이제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그런 태도로 대해 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윗분들의 오더가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고사하더라도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한데 회사 방침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해달라. 언젠가 내가 창업을 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의 위마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대표분이 찾아오셨어요. SBS로. 저를 만나러. 근데 갑자기 또 영화의 한 장면이. 이게 되게 신기한 거니까 14년 12월 거의 말일쯤이었고요. 크리스마스쯤이었고요. 이제 어떤 그 방송 관련된 포럼에서 이제 상담 때 미안하다 우리 회사 방침상 얘기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라고 이제 고사했던 그 파트너 분이 실무자가 자기 대표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한국에 되게 괜찮은 태도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 내 믿을만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직접 연락이 오고 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오시면 만나드리죠.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만난 거예요. 와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의 그 위성 방송사 이제 탑3 안에 항상 랭크되는 강소 위성의 PD 출신이고, 와우. 그리고 드림웍스 차이나의 임원 출신이고, 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다 거쳐서 중국의 완구 업계 1위 업체가 있어요. 알파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예, 알파 엔터테인먼트의 북경의 자회사, 방송 쪽 자회사, 알파 트랜스미디어의 대표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내가 위마오라는 회사를 새로 또 만든다. 예, 근데 위마오는 방송 콘텐츠나 뭐 연예인 초상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에 파생 사업을 하려는 회사다. 근데 우리 직원이 만나보더니 역량이나 뭐 태도나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찾아온 거다. 그래서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은 회사에 있어서 예, 많이 못 도와드리는데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언제든 창업하면 연락을 달라.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뒤로부터 그런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가 그냥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게. 근데 SBS에 보고를 했더니, 위분들께 보고를 했더니 회사의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규모, 사업 규모나 안 맞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거를 이 핫한 트렌드, 이 분위기를 놓치면 나는 창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쭉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해본 후회가 남지 않을까? 난 사업은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 마음이,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창업 이제 우리 오 대표님의 티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보면 LG 상사 때는 주로 다뤘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되게 기간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맞아요. 자원이나 이런 거였고, 네. 골프존 때는 종합 산업이죠. 뭐 IT 솔루션이기도 하고 뭐 공간 비즈니스기도 하고. 근데 또 SBS 컨텐츠 쪽에서 다뤘던 건 이거 IP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글로벌 크로스보더 IP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무역이나 뭐 다른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당장 현금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 산업이라고 할까요? 좀 네. 이렇게 뭔가 자본이 들어가고 물건이 있고 실물이 있고 그런 게 확실히 더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무형에서 사람들의 창의력과 음. 어떤 열정으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별에서 온 그대랑 거기서 보시고 런닝맨에서 본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SBS 또 하나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핫한 IP인데 여러 권리들이 엉켜 있잖아요. 배우들의 초상권과 이제 포맷의 어떤 저작권과 여러 가지 권리들이 엉켜 있다 보니까 부가 사업을 하고 밸류 체인을 확장을 할 때에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권리가 다 충돌하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여러 개를 경험했으니까 작은 창의력, 작은 열정으로 작은 IP를 만들어낸다면 여기에서 밸류 체인을 위아래 상하 수직 뭐 이렇게 다 수평 다 늘리는 거를 나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부가가치가 꽤 클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사업이 무자본, 소자본 창업 이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판단하에 그리고 사실 창업할 자본도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약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규정 짓는 거가 너무 조심스러워져서 그래서 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우리 오재욱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시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이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맥락을 쫙 얘기를 하시고 그 맥락에서 자 그러면 어떤 거가 필요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했고 계속 그 시퀀스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판인가. 아, 그걸 한번 딱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그 우리 예전에 LG에서부터 또 골프존에서 또 SBS 컨텐츠업에서 하신 그런 접근들이 아마 그게 그대로 그런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게 어떤 이제 말하자면 재화, 뭐 문화적 재화니까요, 컨텐츠도 어떤 재화를 건드리시느냐, 그 딜링 하시느냐의 문제가 있지. 아마 접근 방법은 계속해서 아마 그런 맥락을 보시고 어떤 기회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하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 대표님 만나면 이런 얘기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체계적인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그 지난 시간, 요번 시간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네네. 아마 그쪽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장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만의 그런 방송권 시장에 네. 대한 얘기도 사실 굉장히 쉽게 알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스터디에 필요한 그런 정보인데 그걸 아주 맞아요.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도 있지만 물론 네. 되게 정보로서도 훌륭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대만 컨텐츠 시장의 예측과 전망 이런 데 가면 강사가 하실 만한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산업 구조를 이렇게 네. 보신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드디어 티그라운드 얘기를 좀 Yes, yes, yes. 자, 방송 한 1부 거의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그렇죠. 네, 자 드디어 이제 티그라운드 창업을 하시니까 뭐 벌써 4년 차신 거죠? 5년 차입니다. 연차로는 5년 차. 그러면 2015년? 예, 2015년 3월. 2015년 3월에 티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오 대표님이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티그라운드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티그라운드는 이제 T가 이제 네. 교차로잖아요. 네. 커머스와 컨텐츠가 만나는 곳, 네, 만나서 같이 가는 곳이라는 상징으로 티그라운드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가가치를 쫙 늘려보겠다. 네, 일단 컨텐츠 잘 만들고. 미쳤나 봐요. 저 지금 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데? 이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되게 이상했겠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로고로서는 더 이뻤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유 갑자기 좀 제가 오늘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랜덤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프리하잖아요. 네. 잠시만요. 사업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저를 15년, 16년에 만나셨던 분들은 아마 저를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와, 잘난 척 진짜 엄청나다 쟤. 막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네, 그러니까 왜 부끄럽죠? 이제 1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1인 법인으로 사무실도 되게 이렇게 지원받아서 딱 그 독서실처럼 이렇게 배정받은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가 성신여대 그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또 예, 다른 건가요? 성신여대는 나중에 다른 인연으로. 아,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1년이 안 돼서 11개월 정도 만에 이제 매출이 1억 8천 정도를 냈어요. 와우.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 대단한 매출은 아니지만 이제 자본금 100만 원이고 혼자 뛰었는데 1억 8천 정도 났으니까 그리고 저는 일단 그 정도 돈을 직접 벌어본 적은 없잖아요. 회사 돈이었지 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나 정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진짜 재벌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그때 했던 사업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세본 적이 없지만 아마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면은 스타트업 분들한테 절대로 저처럼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업 아이템이 작가에 주목했어요. 예능 작가 그것도. 네,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나 어떤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예능 작가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 히든싱어의 포맷을 개발하신 유성찬 작가님이라는 정말 대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한참 동생이고 후배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를 둘 다 너무 좋아해서 이제 커피 타임 자주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서로 나누는 그런 고마운 관계가 됐는데 제가 창업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이랬더니 내 이름 아무데나 갖다 써 이렇게 너무 고맙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포인트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제 친한 몇몇 예능 작가분들을 봤을 때 그 창의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창의력이 저는 매료가 돼버려서 예능 작가들의 상황을 보니까 을 중에 을이시더라고요. 너무나 창의적이고 그게 제가 볼 땐 보석인데 그 원석을 갈고 닦으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값을 못 받고 계시고 심지어 대우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때에 맞춰서 중국 쪽에 시장의 수요가 뭐가 있나 봤을 때 한국 예능 작가의 수요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시작은 예능 작가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포맷을 개발하거나 이제 직접 제작에 참여하거나 하는 부분에 인력을 댔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HR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볼 때는 예능 포맷 개발사인 거예요. 예, 예능 기획사고 제작사기도 하고 소규모의. 그리고 또 제가 타이틀이 이제 런닝맨 때문에 기사가 나간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프로듀서라고 나갔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분들한테 갑자기 막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추천이 막 되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은 한국 뭐 영화 감독들도 많이 맞아요. 넘어가고요. 그쵸? 맞아요. 합작으로 IP들이 많이 맞아요, 개발됐던 맞아요. 때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방송사 PD 분들도 많이 가셨죠. 퇴사하시고 이제. 예. 그래서 거의 월급 두 배씩 주니까 3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용 급으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 기준이 두 배였고 그렇죠. 정말 이분 외에는 안 되는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배가 뭐예요. 막 정말 엄청난 비용을 주고. 예. 시장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우리나라랑. 예, 예.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때 이런 사업 참 좋았네요. 예. 그래서 시기 적절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창업하고 3달 만에 한 7만 불 들어오고 그 7만 불이 전부 다 중국 회사에서 예, 다 받으신 중국. 거네. 예, 다 중국.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중국 파트너 그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마오라는 회사를 창업한다는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의 웹툰 하나를 수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위마오라는 회사는 이제 따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알파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알파 트랜스미디어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가 요 혈관고라는 만화를 수입해서 웹드라마로 만들고 싶다. 예, 근데 판권을 구입하려고 보니 말이 안 통하고 갑자기 안 팔겠다고 하더라 한국 측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수다 떨다가 야 너가 좀 알아봐 주면 안 되니?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why not?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원작자분을 수소문을 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작권을 관리하시는 이제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중간에 에이전트 오랫동안 협력했던 그 출판 쪽 에이전트 분이 중국 애들이 갑자기 안 산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양쪽이 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중간 에이전트 분이 출판 쪽만 하신 거예요. 판권 거래를.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미디어잖아요. 이게 크로스 미디어잖아요. 완전 달라지잖아요. 웹툰에서 웹드라마로 권리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있죠. 네, 웹툰 그래서 쪽은. 네.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를 중간에서 모르겠으니까 중간에 시간 낭비다 싶어서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양쪽에 거짓말한 거예요. 안 산대더라, 안 판대더라.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다시 끼어들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보니 또 다른 데서 이제 사겠다고 한 데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 거기 가격보다 제가 3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와우.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이 너무 좋아하신 거죠. 가격이 3배로 뛰었고 게다가 러닝 베이스로 추가 수익 배분까지 제가 조건을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딜이 됐어요. 중국 분도 그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이라는 웹툰을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예능 포맷 판권하고 작가 소싱어 이거랑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친한 친구가 부탁한 거고 그래서 했고 또 매출도 짭짤하게 이제 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성사되니까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그리고 뭐 봄툰
이런 여러 웹툰 회사들과 몇몇 작은 이제 그 작가들의 어떤 에이전트 회사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애니메이션 쪽도 수출해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네이버 웹툰 담당자분이 지금은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먼저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저희 것도 같이 영업해 주세요라고 왔을 때 진짜 뿌듯했어요. 와, 대기업에서 나한테 부탁을 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너무 확장을 한 게 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아예 예능만 정말 파서 처음에 하던, 사실 스타트업은 핀셋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누구나 아는 건데 저는 스스로 되게 나는 스타트업을 이미 졸업했어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거만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러다 보면 거의 한국의 모든 컨텐츠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문의 들어오는 거, 뭐 캐릭터 문의 들어오는 거 이거 다 핸들링했어요. 그리고 웹드라마도 창작으로 2개. 정말 재벌되는 줄 알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협의되던 단가들을 다 합치면 한 30억 이상 돼요. 와우. 예, 그래서 MBC 플러스 컨텐츠도 제가 이제 수출을 대행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점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회사가 맡아서. 네. 그래서 MBC 플러스의 드라마도 리메이크 판권 3편 얘기되고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더 케이팝 채널이 있는데 그거에 차이나텔레콤에서의 그 퍼블리싱, 예, 그 사업을 그대로 옮기는 거 중국으로, 그것도 계약금만 몇 억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한 달에 평균 2-3번 중국에 들어갔고, 와. 홍콩의 뭐 미디어 재벌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분들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정말 어깨에 막 이렇게 뽕이 들어갔던. 그럴만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이 막 넘쳤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시장 자체가 저희 회사도 뭐 한류 이런 거 뭐 유튜브 쪽이지만 그때 중국이랑 컨텐츠 비즈니스 안 하면 이상한 거였잖아요. 그쵸. 예, 그땐 그만큼 핫했었습니다. 네, 정말 노다지가 갑자기 확 보였으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쵸.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이제 그러니까 점점점. 네. 스타트업을 하실 분들에게 정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먼저 얘기하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환경, 사업 환경이 너무 중요하고, 그거의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를 네. 저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특히 중국은 더 그렇죠. 그쵸. 그 사드 사태 때문에 네. 이쪽이 갑자기 그냥 죽었죠. 제가 너무 쉽게 봤나 봐요. 네. 중국을. 네. 그래서 사드 때문에 네.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끊겼는데, 네. 그걸 또 빨리 대응을 못했던 이유가 멘붕이 와서도 있지만 이게 하나씩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된 게 웹드라마가 먼저 끊겼고요. 왜냐면 스타 섭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가 제일 먼저 잘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웹드라마가 제일 먼저 계약이 해지가 됐고, 그다음에 판권,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끊긴 거예요. 그게 한한일령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맞죠? 한한령. 그때 이제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2017년 말이었나요? 2016년 7월부터였어요. 영향을 받기 시작한 정확히 게. 기억하시는. 네, 2016년 7월. 그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한일령을 내려서 컨텐츠 IP들 갑자기 일주일 만에 그 공항에 붙어있던 저 러닝맨의 포스터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말이죠. 정말. 와, 그때 진짜 네. 그래서 중국은 정말 레벨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 위기에 몰렸어요. 이제, 재밌습니다. 종합 에이전시 역할, 이제 브로커리지를 메인 사업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완전 이제 파선하는, 이제 난파선이 되는. 오재욱 대표님의 스토리는 진짜 기업 소설로서 갖춰야 될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어떠세요, 중간님? 이 사업 환경 측면에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몰라요. 뭐 어떻게 잘 될지.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딱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략이 잘못돼 있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내일 시험인데 나 오늘 나가서 놀 거야. 이 전략이 잘못된 거죠.
실행이 잘못됐거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공부해야지 근데 나가서 놀았어요. 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재수 없을 때 내일 아침에 가다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근데 이 앞에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자세한 말씀을 제가 다 모든 맥락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위험한 면이 있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봐서는 들어서는 저는 제 느낌에는 야, 그 일이 안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약간 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은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 두 개가 잘못된 거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운의 측면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면 들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저도 나름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름이 아니라 아니다. 저보다 훨씬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참 재밌었던 게 CJ E&M에서 하는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E&M이랑 중국에 있는 투자자랑 묶어서 말씀하셨던 컨텐츠와 커머스를 실시간으로 하는 그걸로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막 얘기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 허위 투더 쪽의 컨텐츠 계속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핫한 K-팝 스타들 뭐 EXID 뭐 많죠. 이런 친구들 제작비 들어가지고 왕홍도 그때 엄청 키우고요. 그러다가 이거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제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당시에 또 한국에 정치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거기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J E&M이 갖고 있었던 문화창조 융합센터인가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탄핵 사태까지 가는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뉴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한번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아주 레알한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 대표님한테 되게 궁금한 거는 2017년 초에 나름 이제 실패 과정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귀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다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중국향 IP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유튜버들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이제 회사의 방향성이 좀 바뀌면서 그때 이제 SBA 그 미디어 컨텐츠 허브센터와 함께 이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컨셉으로 리포지셔닝 됐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재밌네요. 네. 일단은 그게 뭐 총괄님이 이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네.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콘텐츠 업계에서 발빠르게 피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리포지션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정확했을 거예요. 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이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시장이잖아요. 수요가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시장에 수요가 있느냐고 두 번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콘텐츠에 대해서 너무 얕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콘텐츠 사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일맥상통하고 핵심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자신감을 가졌던 건 있었는데 업계, 시장의 수요, 그리고 시장의 생태계,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시장의 어떤 이 패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SBS가 너무 좋은 회사였기도 하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SBS에서 한 3년만이라도 더 다니면서 내가 그 시장을 좀 더 공부했더라면 그 산업을 좀 더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피보팅을 20몇 번씩 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6년 말에 이제 마지막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까지 드랍이 되고 나서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 저희 회사 임원인 친구랑 둘이 워크숍 가서 계속 브레인스토밍 깐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의 수요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 종일 토론을 하다가 나온 게 유튜브예요. 네.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서도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똑같이 1인 미디어인데 유튜브를 오히려 그 중간 단계로 잡고요. 첫 번째를 중국 1인 미디어 시장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중국 정부가 1인 미디어 쪽은 안 건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안 건드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어떤 여전히 리스크가 있지만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폐업해야 된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저의 경쟁력은 중국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예, 파트너십 네트워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방송 PD 출신 린다 씨를 이제 영입을 합니다. 린다 TV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쯤부터 이제 유튜브를 스터디하면서 중국 쪽 플랫폼도 하나씩 둘씩 이제 유튜브랑 비교해가면서 플랫폼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린다 씨랑 11월 말쯤부터 이제 포맷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고 2월 말에 이제 린다 씨를 아예 채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포맷이 이제 나왔고 린다 씨를 전면에 세워서 1인 미디어니까 그래서 린다 TV를 론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콘진원에서 3월달에 중국 로드쇼가 있었어요. 6개 도시였나? 심천이랑 북경이랑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린다 TV가 선정이 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중국 투자자들한테 이제 피칭을 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투자 못한다 지금 시기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잡혀 있었던 일정이니까 그냥 진행하는구나. 아. 그래도 저도 시장을 좀 더 보고 싶어서 16년 한 중순쯤 이후에 건너갈 일이 없었거든요, 중국에.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피칭하고 토론하고. 근데 IR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이다, 린다 씨가. 네. 그리고 방송 이 영상미가 이거는 좋다. PGC니까. 그렇죠. PGC 는 나름 좋아하죠. PGC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그래도 좀 기회가 있겠다. 네. 그래서 웨이보를 이제 공략을 한 거예요. 웨이보. 네, 중국판 트위터. 그렇죠. 네, 유튜브보다 역시 중국이 낫겠다. 네, 그래서 웨이보를 공략을 했는데 이게 7월 달쯤에 터집니다. 영상 하나가 웨이보 선정 가장 잠재력 있는 신진 1인 미디어 콘텐츠 2위. 탁 메인에 포스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가 갑자기 한 20만 명이 확 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웨이보는 사실 정말 안 늘거든요. 구독자가.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안 늘어요. 그래서 되게 막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컨텐츠 광고도 태워보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늘다가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이거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업체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속 계약을 하자. 자기네가 콘텐츠 사겠다. 근데 다들 린다 씨 개인인 줄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이다.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다 안 된다. 네, 정치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린다 TV로 중국을 마지막으로 두드려 보던 것조차 결국엔 또 좌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의지가 됐던 게 이사님이 제가 뭘 살려주신 거예요. 뭘 살려줘? 네, 뭘 살려줘요, 약간 제가? 제가 과장했지만 실제 이사님 많이 이제 도와주신 그 우리 SBA의 참. 크리에이티브 포스. 크리에이티브 포스. 네. 자, 크리에이티브 포스 가기 전에 네. 우리 또 총괄님 말씀 좀 전 듣고 싶은 게 네. 이제 이런 아까 말씀 주신 멘탈적인 측면 말고 이게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장의 환경이 딱 변화해가지고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복귀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나아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 대표님의 케이스와 함께 좀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인사이트라고 제가 뭐 그렇게 네.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그건 아닌데 근데 네. 되게 진짜 엄청 치열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저는 되게 뭐랄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얼마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우리 지금 이거 못 찾아내면 길을 못 찾아내면 우리 큰일 난다 그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을 미리 좀 해보시면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전부검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타트업 네. 쪽에서는 그런 그렇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조금 그래 보셨으면 근데 사실 환경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짜 후행적으로 그랬었어야지 할 수밖에 없지만 좀 방송을 보시는 창업자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왜 안 된다면 왜 안 될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에이전싱 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양쪽 시장의 니즈를 중간에서 모더레이팅하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셨는데 이제 한쪽 시장이 확 죽어버린 아니, 어떤 이유건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거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IP를 개발해야 되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근데 어쨌건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보다는 신득수 책임님과 그럼요. 김상호 팀장님을 만나죠. 예, 그 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너무 네. 고마운 분들이고 네, 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네. SBA가 이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사업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정말 한 획을 그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분들이 우리 박수 한번. 네, SBA 진짜 리스펙. 네. 여기 밖에 콘솔에 앉아 계신 분도 그 크리에이티브 그쵸. 포스 1기 그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이었나요?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맞아요. 이제 모집한다. 네. 그래서 이제 린다 TV를 이제 했고 네네. 합격이 됐죠. 네네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간의 어떤 이 활발한 정보 교류와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탐색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공간도 그렇고 모일 수 있는 명분도 그렇고. 또 물리적으로 스튜디오도 그럼요. 네, 장비도. 장비도. 네, 스타트업들이 사실 갖추고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명동 쪽에 있는 거기도 SBA 지원받은 카페였는데 그 캐릭터 카페. 네네. 거기를 맨날 빌려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다가 린다 TV를 네. 영업 시간 지나서 이제 맨날 쉬는 날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네. SBA에서 이제 상암동에 너무 좋은 시설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촬영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컨텐츠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이버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TV 정확히는 네이버 TV가 아니라 네이버 중국판. 네. 좋네요. 네이버 모바일 중에 이제 판이라고 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칼럼들 있잖아요. 네, 네. 예, 중국판을 운영하시는 회사가 이제 차이나랩이라는 회사인데 중앙일보 중국연구소랑 네이버랑 합자 회사예요. 조인트 벤처인데 그 차이나랩의 대표님께서 이제 동영상이 대세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뭔가 중국과 한국 간에 이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를 찾고 있었던 네. 찰나에 저희께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웨이보에서는 사실은 그 뒤로는 저희가 재미를 좀 잃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좀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사업적으로 진행이 되지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그리고 웨이보는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을 쉐어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흥미를 잃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저희를 매주 일요일마다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켜주겠다. 네네. 대신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올려달라. 그래서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칭찬을 받았고 네. 그리고 기업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건 중에 하나가 이제 다락원이라고 중국어 그 출판사가 있는데 전문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인강도 있거든요. 그 인강 중에 한 일부분을 1인 미디어 컨셉으로 좀 중간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60편이었나? 이렇게 꽤 많은 분량을 린다 씨가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죠. 그래서 좀 업체들이 좀 찾아주시면서 국내에서의 사업의 가능성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로에 섰을 때 국내 시장 쪽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저의 전문성이 국내 시장에는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중국 쪽에 좌절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쪽에서 또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부해야 되겠구나 진짜. 네. 아무리 시장이 작고 좀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더라도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을 좀 하고 홍보를 하고 유튜브와 연관된 어떤 그런 수익 모델들을 기획을 좀 이거저거 해보기 시작했어요. 네, 중국 쪽 거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네. 중국에는 정말 왕홍의 그 경제가 엄청나거든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쪽에 참조할 만한 레퍼런스가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요새 틱톡
예, 정말 난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대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그렇고 이제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광고 시장 특히 예, 공부를 해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티브 포스 안에서 마음에 맞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한 명 두 명 설득을 해서 저희 크루를 이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사진 멋있더라고요. 네. 작은 MCN 회사가 된 거죠. 예. 근데 다른 MCN 회사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해요. 예, 하지만 맞아요. 어쨌건 전속이고 함께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팀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지금도 너무 든든하고 잘해 나가고 있고 채널 계속 좀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 팀들이. 네. 그래서 MCN 사업을 한번 맛을 봤고 그리고 V커머스, V커머스. 예, 네. 비디오 커머스를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트레저 헌터랑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보고 그리고 중소기업 한 5곳 정도랑 해봤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브랜디드 컨텐츠와 그냥 광고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하면은 벌써 한 200건 가까이 되고요. 와우.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200건에는 그런 것도 포함돼요. 이제 구글 애즈 광고 돌리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프로젝트가 한 200건 정도 진행했었고 또 저희 이제 전속으로 같이 이제 동업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D 수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네. 거기 또 네, 세죠. 네, 그 친구가 이제 홈쇼핑이랑 그 온라인 커머스, 예, 소셜 커머스 이런 쪽에 이제 MD 출신이에요. 맞아요. 사업과 어떤 이 광고주의 어떤 니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촉이 바로 딱 오는 친구예요. 크리에이터지만. 야인 출신입니다. 예, 정말 야인 제가 출신. 리스펙하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건들까지 다 합치면 400건이 넘어가요. 와우. 그래서 와 우리가 어느새 돌아보니까 꽤 많은 레퍼런스가 쌓였구나. 물론 단가가 너무 낮은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예. 너무 여전히 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조금 예, 재작년에 비하면 정말 완전 환골탈퇴됐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안정화된 상태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 또 오 대표님이 새로운 정권의 키워드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1인 미디어 전문 분야 뭐 위원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이렇게 배석입니다. 배석. 예, 예, 예. 그냥 업계의 네. 예, 관련자니까. 예. 저희 쪽에서 좀 몇 명 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쟁쟁한 분들이.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BM이 다시 리포지셔닝 되면서 안 들어가고 계신 건데 네. 크라운 TV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예능 작가들의 창의력에 매료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듯이 유튜브 쪽을 또 이제 집중해서 파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의 창의력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설령 그 중에 어떤 컨텐츠들은 굉장히 매니악해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또 일부만 좋아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저속한 거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의 또 그라운드다.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창의력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를 줄여서 크라운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군요. 진짜. 근데 여기에 좀 함의가 담겨 있는 게 제가 앞으로 하려는 사업에 좀 더 이렇게 의미를 좀 제가 더 뒀던 것이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간의 간극이 이게 골이 너무 깊어요. 골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건널 수 없는 하여간 이 맞습니다. 예, 네. 간극이 명확히 존재하는 거예요. 광고주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셀링 포인트를 가졌는지 어떤 상품이건 서비스건 다 경쟁제와 대체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걸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광고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광고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광고를 의뢰하지만 그 광고에서 원하시는 거, 목적이 뭐냐. 그냥 바이럴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좀 더 높은 네네.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으신 건지 어떤 건지 뭔가 이게 약간 광고마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막 그냥 광고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더듬어 찾는데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상담하고. 네네. 네. 근데
크리에이터가 그 일을 한다? 못 하는 거죠. 왜냐면 크리에이터는 정말 크리에이터니까. 맞아요. 네, 1인 미디어잖아요. 네네. 개인의 매력과 창의력과 개성으로 승부하는 컨텐츠고 이분들은 자기 걸 하고 싶어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광고를 만들어 주려고 광고 기획사를 만든 분들이 아닌데 광고주분들은 유튜버를 통해서 광고하면은 홍보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짧은 판단과 또 돈을 주면 유튜버들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정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돈도 필요 없고 나 이렇게 이게 틀려버리면 안 해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예술가에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예술가죠 사실. 개인의 예술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유튜버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홍보라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요 간극을 메워줄 만한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첫 발표를 하는데 아 그것도 좀 이따 말씀하시죠. 아,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재밌네요. 네. 너무 길어지죠? 아니요, 뭐, 좋습니다. 네, 그래서 티그라운드가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거는요. 크라운 TV라는 브랜드로 상표 등록은 상표 출원은 이제 마쳤고요. 전문 플랫폼을 만들 건데요. 솔직히 구체적인 기획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좀 더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목표는 올해 안에 론칭하는 거고요. 핵심적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간극을 메워주는 거예요.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간의 예, 그래서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저나 MD 수첩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3자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붙였으면 하는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게다가 또 뭐죠? 우리 신책인님이랑 같이 하시는 1인 크리에이터 연맹 네, 그 사단법인. 일단은 사단법인까지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네. 온라인 커뮤니티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뭐 그걸 뭐 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정식 명칭은 한국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연맹이에요. 연맹. 네, 연맹. 일단은 시기적으로 MCN 협회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은 여러 그 조직들이 있으시잖아요. 협회나 단체나. 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제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1순위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의 권리는 누가 보호하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착안한 포인트예요. 네. 크리에이터도 이제 산업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이버랑 카카오톡의 MAU를 합쳐야 이제 유튜브의 MAU랑 거의 맞먹는 정도가 되니까 유튜브가 정말 대세 중에 대세고. 근데 그 크리에이터들 간의 어떤 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다른 파티와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대변해서 어떤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너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또 하나 포인트가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 사실 저질 컨텐츠 그리고 불법 컨텐츠 사실 굉장히 많고 그거를 걸러내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지는 유튜브의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클린 컨텐츠 저작권이나 뭐 모든 면에서 클린 컨텐츠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운동, 자정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유튜버 한 분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서 된다기보다는 좀 더 어떤 커뮤니티에서 목소리가 나와줘야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글로벌로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제 우리 이사님처럼 글로벌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계시지만 네. 소수시고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유튜브가 네. 한국어 컨텐츠. 근데 사실은 시장의 어떤 사이즈나 네. 유튜브가 쉐어해주는 광고 수익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외를 반드시 가야 되고 특히 영어권, 네.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도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수익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이고.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크리에이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특히. 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우리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뭐 중소기업협회나 해외 시장 개척,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공부, 멘토링, 코칭, 교육 되게 많잖아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코칭, 교육, 멘토링, 해외 시장에 대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뭐 아주 좋은 예, 꼭지네.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네. 지향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쪽, 그리고 다른 이제 분들은 또 다 전문 영역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을 공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신선한 포맷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질적, 양적 성장에 이제 다 해당되는 건데 똑같은 먹방, 똑같은 ASMR, 똑같은 어떤 컨텐츠라면 사람들이 물론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재미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와줘야 맞습니다. 산업이 성장하게 계속 네네.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포맷을 발굴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 콜라보레이션. 예전에 그 아프리카 BJ 출신이신 분들이 우결을 패러디를 많이 하셨어요. 두 분 이제 합방이라고 표현하던데 이제 남자 BJ 분이랑 여자 BJ 분이랑 이제 이렇게 우리 결혼했어요 포맷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방송을 같이 하시면서 이상한 묘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재밌네요. 그걸 봤었는데 뭔가 좀 포맷, 예능적인 접근, 맞습니다. 이게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죠. 예. 워낙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가 많아서 좀 어느 정도의 기획과 약간 PC적인 접근이 없으면 중국밖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대만의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콩지의 망셔머라는 채널이 있어요. 어우,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망셔머. 번역하면 스튜어디스는 도대체 왜 바쁜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스튜어디스는 뭐 때문에 바쁜가?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항상 배경은 기내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제대로 갖춰놨어요. 근데 제작비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서 꽁트를 넣어서 하는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대만에도 사실 좋은 사례가 많고요. 채널 네. 유튜브 채널 중에 네네. 미국이나 뭐 이런 영어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유 저는 뭐, 되게 많지 않아요? 아유 이제 되게 기획된 거. 많죠. 그죠? 예. 예능이다 할 만한 거. 예, 그렇죠. 그리고 웹드라마 형태로 해서 또 그쵸. 많이 나오고요. 그쵸, 그쵸. 예, 이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제 입이 방정이에요. 역시 TMI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주둥이가 가는 이게- 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 그 재미에 항상 뭐랄까 이렇게 더 양념을 조금 쳐주는 건 약간 우리 특히 오늘 우리 이한종 이사의 이 피곤한 모습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 너무 재밌네요. 피곤하다기보다 역시 업계의 레전드다.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40분 이상 집중력 유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두 배를 써가지고 아,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중간에서 끊지가 않는데 역시 죄송합니다. 역시 레전드입니다. 아니 근데 좋은 말씀 TMI 진짜 많이 레전드. 해주셨어요. 우리 총괄님 네. 어떠셨습니까? 2부작. 진짜 초유의 이부작이고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쉽지 않은 이부작인데 쉽지 너무 않을 좋은 거예요. 내용으로 채워주셨고 저는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해주신 그 연맹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뭐랄까 정말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뭐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작년에 어떤 유튜버의 그런 어떤 사건이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스스로 생을 끝내시고 맞아요. 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부차적으로 생겨났잖아요, 문제들이.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말 감정의 개입 없이 체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체계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발현이 되고 또 누군가가 또 거기 덧붙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왜냐하면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교 사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공상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체능은 있지도 않아요 거기. 그렇잖아요. 산업공상이 마지막인데 예체능 거기 있지도 않은 이 존재들은 돈을 주면 너네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약간 이런 또 접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정말 조금 냉정하게 접근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런 시도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기도래네요.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난 2부를 한번 랩업을 해보자면 그 오 대표님이 이제 그 노숙자랑 같이 이제 매운탕 끓여먹으면서 이제 이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시절을 대학교 1학년 때 안 보냈으면 아마 저는 LG 상사에서 그냥 계속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이제 그때 이제 노숙자들이랑 소주도 까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신 분이니까 중국도 가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존 컨텐츠 허브 티그라운드까지 올 때마다 이 삶의 변곡점에 항상 자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들의 과정이 지금 이건들이니까 그 과정에 있는 그런 다양한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정보를 많긴 했어요. 근데 맥만 짚어보자면 아, 어떡하지 이거. 아, 병인가 봐요. 아니 근데 정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네. 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맞아, 많은 맞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정말, 이제 네. 덤으로 재미까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초유의 이 회작을 결정하면서 잘 된 결정일까 이게 그런 마음이 저는 한편으로 있었는데 뿌듯하게 끝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 우연찮게 오 대표님이 창업을 시작하셨을 때 저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이렇게 드랍하고 저도 창업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한류 비즈니스 컨텐츠를 하다가 중국향 크로스보더 IP를 개발하다가 이제 피보팅을 해서 이제 되게 비슷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국의 뉴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고 싶으시면 이 방송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떠셨습니까, 오 대표님? 네. 아니 뭐 저는 그냥 신나게 떠들 수 있어서 일단 그러니까 입이 이게 방종이네요. 아니 오 대표님이 유튜버를 하나 하세요. 그냥. 아저 네. 이런 컨셉 되게 즐기시잖아요. 이런 거.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채널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고 있었는데 잠깐 홍보. 아 그럼요. 오요정이라고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요정. 그러니까 사실 떠들려고 만든 채널인데 네. 바빠서 네. 좀 못 올리고 있는데 제 이야기부터 좀 다시 좀 해서 올려야겠네요. 네. 우리 구독해 주시고 오요정. 그리고 오요정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오요정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건님이 디스크립션에 좀 넣어주세요 오요정 채널.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괄님 랩업 할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얘네들 왜 갑자기 이 부작을 해? 이러고 놀라셨을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초유였고 한동안 아마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저희는 할 거고 그렇죠. 구독해 주시고요.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저희 멋있는 일 업계에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가진 분도 잘 없고요.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죠.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퍼큘리한 특별한 분이십니다. 자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네, 헤매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네네네. 자 오늘 27번째 27살 설레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이 노십시오 여러분. 27살이십니다. 아니 너무 진을 제가 빼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홍삼 사드려야겠다. 아우 정신없네요 오늘. 홍삼 재밌는데요? 진짜 웃었어요 진심으로. 드셔야 돼요. 네. 아 맞다. 그거 얘기했는구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아, 있죠. 그쵸. 네네. 오 대표님 얘기해 주실래요? 아 내일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8 그 한국 여행 어디까지 가봤인가요? 꿀팁 공모전. 아, 그치. 공모전 시상식. 꿀팁 공모전 그 영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는데 네.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일단은 정말 뛰어난 그런 유튜버 분들이 다양한 영상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응모를 해주셨고 거기 당선하신 분들
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전속 크리에이터죠. 스페인 미녀 크리에이터 라라 씨가 노래 정말 레미제라블을 잘한다. 네. 정말 노래 잘하고 정말 예뻐요. 멋있어요. 예뻐요. 너무 멋진 친구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나왔어요. 제가 TBS를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예. 거기 한번 나와요. 아리랑 TV TBS에도 나갔을 수 EFM.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노래를 예. 하시더라고요. 실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와우. 그래서 내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여기 서울 창업허브 마포에 있는 서울 창업허브로 오시면 8층인가요? 10층입니다. 10층, 10층. 예. 오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크리에이터들 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00, 아까 제가 확인한 170명 정도가 레지스터 하셨으니까 저는 한 100명 넘게 오실 것 같고 또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보헤미안 랩소디 떼창이 아. 있어야 됩니다. 라라 공연이. 폴 서울 그 친구가 미카라는 미카도 거죠. 굉장히 놀라운 친구지만 에너지가 넘치죠. 폴 서울은 정말 타고난 코미디언이에요. 맞아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폴 서울의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우리 이제 테이프 없다고. 그렇구나. 테이프 끝나고 어떻게 이거 진짜. 테이프 없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건 내일 오시면 재밌을 겁니다. 일반인도 오셔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오 대표님과의 수다는 저기 이거 온에어 끝내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긴 2부작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 대표님의 TMI 테이프 없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요정 채널에 가서 더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